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인데 벌써 2020년이 이제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통일의 교훈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안보 환경 그리고 통일 여건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이 뭔가, 그래도 역시 여태까지 지금 현재 정부 공식적인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 여기에 기초한 통일 방안, 남북 합의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 대외 정책 관련해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나 북한의 그 지도부가 지금처럼 저렇게 버티고 있을 경우에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 평양에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그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비로소 한반도 통일을 향한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대내적으로 어떤 그 통일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이저에 대해서 전부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로 오늘은 그 사회적 그 양극화 해소 방안,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이 대단히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남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관련해서 가장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바로 종북 척결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신세계 그 정영진 부회장께서 멸공이라는 이런 그 메시지를 화두로 던지고, 이와 관련해서 양 진영에서 끊임없이 공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 멸공의 의미가 뭔지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리고 얼마나 그 시적절한 그 화두를 던진 건지, 이런 얘기를 앞으로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와 관련된 군가를 한번 듣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드릴 순서는, 자, 이 사회적 그 양극화 해소 방안 관련해서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그 우리 앞으로 통일한국이 어떤 가치를 그 지향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분단 이후 여태까지 우리 한국 내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어떤 식으로 그 변모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좌파 우파가 지금 어떻게 태동을 해서 이전까지 그 이어오고 있는지 이 말씀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좌우 이념 대립의 그 본질, 그리고 지금 현재 종북 좌파 주사파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그 침투해 있고, 이 종북 좌파의 그 대북인식, 그리고 공사나 책동, 그 다음에 그 종북 좌파의 가장 그 전위대가 지금 정교조하고 민노총인데, 이 두 단체의 그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종북 좌파는 현재 진보 좌파라는 그런 그 가면을 쓰고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 사회 통합과 해결 과제를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보 좌파 그리고 보수 우파 이 그 패러다임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통일한국 어떤 그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두 개를 그 기본으로 해서 반드시 이 가치는 우리가 그 준수를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앞으로 통일한국은 이제 정의로운 국가, 그 다음에 공정한 그런 국가,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법치주의를 그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그 가치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치는 지금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 이게 독일의 그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국가, 그 다음에 법치국가,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16년도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자, 대낮에는 자, 태극기 세력들이,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촛불 세력들이 지금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제 촛불 세력들은 도대체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엄연한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또 관청이 있고 기관들이 있는데, 어째 그 민간 그 일부 이 옆에 있는 그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화문에 몰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가 도대체 이게 나라냐 하면서 이제 정의롭지 못하다, 앞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가치는 공정이다, 정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당시에 또 나왔던 우리 태극기 그 세력들은, 자,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이 태극기 세력들, 이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시장경제 체제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초록색 이쪽 진영을 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현재 박근혜 그 탄핵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시도가 있는데, 이것을 이런 이 탄핵 이 절차를 이런 그 시도를 누가 하냐 하면은, 자, 이 너희들 속에 지금 민노총이 있다, 그러면서 민노총이 모든 것을 계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걸 못 보고 있다, 지금 그런 취지로 이제 전부 하면서 양 진영이 그 당시에 이제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양극화 현 실태, 과연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그 발전해 왔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해방 공간, 그 해방 전후에서 해방 공간에 그 당시에도 그 좌익과 우익 세력 간의 이념 대립이 그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운형, 박헌영, 이제 박헌영은 남로당을 창당을 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쪽 사람들이 그 스펙트럼 좌측에 있었고, 그 다음에 김구는 자나깨나 그 통일을 우리 남북 관점부 분리되지 말고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이 오른쪽에 그 송진우, 김성수를 주축으로 하는 그 한민당,
그리고 독립 촉성의 그 이승만 대통령.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좌익, 우익들이 끊임없이 서로 대결을 벌여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 그 서로 그 이념 대결을 해왔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자, 이와 같은 그 좌우익 그 이념 대립은 자, 6.25를 거치면서 그 당시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 그 체제 대결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서 지금 현재 남북 간의 어떤 이런 냉전, 분단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계속 그 좌우 이념 대립이 심해져 왔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산업화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근대사 이런 것들 그 굴곡을 거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이제 변질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좌우 이념 대립도 존재하면서 자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그 복합적인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에 서로 얽혀 있으면서 자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바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진영, 그다음에 진보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진영. 자 여기서 보수, 진보, 좌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다 뒤섞여서 완전히 이제 복잡한 그 양태로 이제 변질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방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일제 청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자 친일파들 전부 숙청을 하고 자 이와 같이 이제 반대 진영이 있었던 반면에 그 외에 이제 여태까지 또 그 기득권 그 일제 그 식민 통치 당시에 무슨 뭐 이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 간에 그러니까 이 두 세력 간에 이제 어떤 이런 갈등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6.25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그 반공 안보 뭐 이런 게 중요하다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반대에 이제 누가 과연 부역을 했는지 누가 과연 그 당시에 완장을 찾는지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자 이념 이쪽 빨간 쪽 이념 대립 쪽에서 이제 반공 세력과 그 정북 친북 세력들이 서로 대결을 벌였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반공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안보와 평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북자들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 이념 스펙트럼에서 이제 통일을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4년부터 6.25 이후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이제 미군이 우리 지금 남한 내에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친미, 반미 이렇게 나눠져서, 이쪽, 우익 쪽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반대 진영에서는 미군 철수를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그 스펙트럼 이쪽에, 이념 쪽에 얽혀있는 이런 문제들이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5.16 이후에, 역대 이제 군 출신들이 계속 그 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이른바 이제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 이 반대 진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제 군사 독재,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반군사 독재를 이제 주장하면서 앞으로 이제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군부 지지와 민주화 여기는 이제 정치 이쪽 그 파트에서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5.16 이후에 자 우리가 산업화하면서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또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재벌 문제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 기득권 층들 그리고 이제 반한 것이 바로 반재벌 그런 또 산업화 그 피해 세력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서로 대척 관계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시장 경제를 하자 성장을 하자 또 이런 부류 그 다음에 반시장 경제 분배 복지 이런 걸 강조하는 부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눠서 또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초 좌익 우익 하면서 자 이렇게 이념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 군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그때 파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서로 뒤얽혀서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와 같이 복잡한 그런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럽니다. 이뿐만 아니고 또 이런 양극화 현상들은 지금 현재 우리 정계나 법조계나 교육계나 종교계 전 사회 분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자 지역 문제도 여기에 인발부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세대 간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와 같은 그 양극화 현상의 그 끝판왕은 완전히 이제 2016년에 있었던 그 촛불 세력, 태극기 세력 뭐 이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태극기 세력들은 그 당시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주로 이제 그 진보 진영의 그런 사고로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폐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그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태극기 세력들은 자 이쪽 좌측의 이쪽 그 이념 파트에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그 공산화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 이게 서로 이제 악유를 했는데, 자, 이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클리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쪽 그 태극기 세력들은 지금 현재 이 젊은 그 촛불 세력들을 보고서 야 너희 속에 지금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거를 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공산화를 우려를 했고, 그러나 이 촛불 세력들은 자 이 태극기 세력들에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우리 진영에 종북 좌파가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양 진영이 한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자, 이와 같은 그 좌우 이념은 이제 보수, 진보하고 전복이 되면서 이제 좌우가 아니고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런 그 패러다임으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들은 이제 촛불 세력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 속에 지금 빨갱이가 있다 해서 친북 빨갱이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대한민국 집 정체성을 그 부정하고 있다, 부정하는 세력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사회 혼란 야기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반면에 자 이쪽 그 반대 촛불 세력들은 또 이제 태극기 세력들을 보고 지금 현재 자나깨나 이제 안보파리를 한다,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너무 식상하다, 지금 현재 우리 다 아는데 맨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그 기득권 챙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이걸 울고 먹는 것이 아니냐, 이제 안보파리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상하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수고, 그러면서 정작 이제 맨날 안보 강조하고 맨날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 강조하는데 정말 그 뒤집어 봤더니 그 속에는 자 전부 이제 독재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계속 안보를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여가 보면은 전부 이제 병역도 면제하고 군대도 안 갔다 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탈세하는가 하면 모든 그 개발 정보들을 사전에 다 빼서 지들끼리 땅 투기하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그 배를 불리고 그 기득권을 사수하고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대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그 양극화 현상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여론 보면은 자, 이념 대립 관련해서 46% 가까이, 그 다음에 좌우, 진보, 보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빈부격차 36%, 세대 갈등 9%, 지역 차별 이제 3%,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좌우 간의 그 진보, 보수 간의 어떤 이런, 이념 대립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해방 이후에 이런 이념 대결,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짧은 시일 내에 우리가 이제 근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불균형도 생기고, 그 다음에 특권이라는 이런 그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생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은 그 양극화 현상은 IMF 위기 이후에 그 구조조정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양극화나 빈곤화가 훨씬 더 심화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 자 2017년부터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 출범한 후에
완전히 네 편 내 편에서 편가르기가 그야말로 정말 심화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 대결 상태에서 자 우리 안에서 또 이념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갈등 무슨 빈부 계층 세대 간의 충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서로 얽혀 있으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이와 같은 팩터들로 전부 다 양분화되어 있는 것이 자 전부 다 양분화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좌우 이념 대립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방 전에도 있었고 해방 전후로 이제 한반도에는 우파 좌파 간의 갈등이 존재를 했는데 그래서 이념이 이제 양극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우파 진영은 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이쪽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반공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안보가 중요하고 이제 친미 뭐 이런 가치를 주장을 했는데 이에 반해서 좌파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북한 친북 뭐 이와 같은 입장을 근본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좌우파 간의 그 이념 대결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먼저 가장 본질적으로는 북한 문제의 그 이중성이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마디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주적인 반면에 동시에 이제 우리가 또 끌어안아야 될 그런 그 어떤 동족이다. 그래서 이 통일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파는 당연히 이제 북한 우리 6.25도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방어해야 될 그런 세력이다. 자 이런 인식이 이제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좌파는 이제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기 때문에 설사 조금 뭘 좀 잘못하더라도 눈 감고 우리가 끌어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해방 전후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는 이제 태생적으로 상당수의 그 종북 좌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도 이제 박한영 같은 경우 이제 남노당 공산당을 이제 만들어 창당을 수립을 했고 그러면서 조선인민공화국 인공 이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여운형 같은 경우도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건조를 수립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 좌파 진영은 그 당시 해방 공간에서 이제 대구 폭동, 제주 4.3, 여순 반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기획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이 우파나 그 당시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 4.3 사건은 근본적으로 남노당 지령에 따라서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국가의 어떤 선전포고한 그런 반란이다. 그러니까 47년도 11월 14일 날 그 당시 유엔총회에서 이제 남북한 니들, 자, 이제 자유총선에서 독립정부 구성해서 통일하라 뭐, 이렇게 이제 공고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 남북 지도자 간에 특히 북한에 있는 스탈린이나 이런 공고안에 이제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48년 50일 날 우리가 남한 단독으로 지금 현재 총선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단정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하는 거 이거 반드시 저지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산당의 지령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주도에서 일어난 어떤 이런 국가의 선전포고한 그런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반면 그리고 이제 과연 그 당시에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가 따랐다. 그래서 희생자가 좀 발생했다. 뭐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자 4.3이라는 거는 이제 무장봉기 반란인데 제주도민들이 약 한 70%가 지금 현재 좌파 세력이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주도를 일단 민주기지화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남한 내 육지에서 어떤 이런 내란이 벌어지고 자 그쯤 되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김일성이가 남침으로 이제 적화 통일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이런 큰 전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제주 4.3
4.3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그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파 진영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좌파 진영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정부 탄압에 제주도민들이 이것이 이제 저항한 그런 어떤 민중 항쟁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경찰 탄압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년도 그 당시 3.1절 그 기념식 날 이제 어린아이가 다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자,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이제 이 폭동이 커졌다. 이러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그 좌파 진영 희생자 측의 그 목소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양민 학살로 이제 14,000여 명이 전부 희생자가 있었다 하는 얘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좌우 이념 대결은, 자, 한국 전쟁도 경험을 하고 동서냉전 여파 속에서 있으면서,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좌파들은 완전히 그 국가의 적이다. 그 당시 이제 반공이나 안보를 중시했던 그런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좌파는 이제 완전히 국가의 그 어떤 그 안위를 위협하는 그런 적으로 이제 인식이 됐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4.19 이후에 이제 그 좌익 세력들은 점차 이제 그 자기의 활동 범위를 늘려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2년도에 인혁당, 인민혁명당을 결성을 했고, 68년도는 이제 통일혁명당, 그 통역당을 결성했다, 좀 적발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를 특히 이제 80년대 그 전두환 정권 때는 이제 그 완전히 그 군사 정권의 이제 좌파 활동을 아주 굉장히 그 탄압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탄압받은 그 당시에 이제 주로 학생 운동이 그 활발했는데, 80년대 초반부터, 자, 70년대 말부터 계속 활발했는데, 자, 그 당시에 이제 반군사 독재 슬로건을 내걸면서, 자, 이와 같은 학생 운동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이제 주체 사상파, 주사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모든 학생 주류를 이뤘던 그 주사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주사파는 최초 이제 막스 레니니즘, 자, 여기서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김일성 그 주체 사상론, 자, 여기에 이제 주사파죠, 주체 사상, 자, 이게 내셔널 리버레이션에서 민족 해방 노선, 자,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 이제 반정부 활동의 그 주축이 바로 이제 주사파였다.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사파가 운동권의 그 90% 정도가, 운동권 90%가 이제 전부 주사파가 핵심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최초 그 NL계로 이제 NL 그 계열의 이제 운동권 계열이 바로 주사파고, 주체사상 지지하고 친북 성향이다. 그 당시 이제 주류 세력들은 386 세대다. 그러니까 자, 30대, 60년대생, 80년대 그 학번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해서, 자, 프롤레타리아 데모크라시 레볼루션, NLPDR, 이거를 이제 수용을 했다가, 한마디로 하던 이 대한민국을 전부 공산화 시키겠다 하면서 학원가나 노동계, 그리고 문화예술계, 학계, 이런 데로 다방면으로 이제 침투를 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북좌파 주사파는 그 당시에 그 이제 전두환 신군부 때, 그 당시에 이제 다소 좀 전체주의적이고 이제 권위주의적인 뭐 그런 그 사회를 그 통제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독재 투쟁을 그 주도해 왔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87년도 그 민주화 대항쟁 승리의 주역이 바로 이 주사파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주사파는 졸지의 87년 이후부터, 자, 민주화 기수가 됐고 진보주의자가 완전히 전이대가 됐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자, 이제 정치 사회 세력화를 하게 됩니다, 이 주사파가. 그러면서 이제 진보 좌파 이런 프레임을 완전 선점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주사파 전성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90년대 말 이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좌우 간의 이념 대립은 더욱더 본격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당시에 그 햇볕 정책, 금강산 그 관광 사업, 뭐 이런 걸 그 김대중 정부가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호응이 대단히 높았고, 아, 한반도에 조만간 이제 평화 정착되겠다. 뭐 이런 우리가 환호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좌파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크게 고무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북한이 자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김대중 그 집권 당시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서해교전이 있었고 99년 2002년 자 그러면서 이런 또 다른 그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보면서 자 그 당시에 그 DJ 이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던 많은 그 우파 쪽의 사람들은 역시 그래도 김대중이는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DJ의 그 대북 정책 문제를 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DJ의 대북 정책 이것은 이제 한국 사회를 완전 그 균열시키는 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반대 진영에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는 것이고 자 그러다 2001년도에 이제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자 너희들은 저 axis of evil에서 악의 축이다 이란하고 이락처럼 자 그러면서 이제 미북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당연히 여기 이제 남북 관계도 경색이 됐다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002년도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자 미선 효선 이 두 여중학교 학생들이 그 당시 훈련한 미군 그 장갑차에 치여서 도로상에서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완전히 그 반미 감정, 이 감정이 이제 폭발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는 자, 민족이냐 아니면 동맹이냐 뭐 이와 관련해서 또 대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태까지 좌파 그 다음에 이 진보 무슨 뭐 이쪽 진영에서는 이제 민족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보수파 쪽에서는 그래도 분단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이래서 민족 대 동맹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눠서 또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종북 좌파가 진보 세력 내에 이제 침투를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진보 좌파로 그 둔갑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이념 대립이 최초 좌우만 있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80년 중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게 싹 트면서 자, 이 보수 진보 이쪽 그 갈등까지도 전부 서로 뒤섞여 가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좌우 이념대로 이거는 자, 국가 정체성 관련해서 그 다음에 DJ의 대북 정책 관련해서 예컨대 부시의 그 대북 정책 관련해서 그때 우리의 대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데 관련해서 서로 이제 분열했다. 입장 차이를 표출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나 이제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자, 앞으로 정치 경제 그 사회적인 문제 예컨대 이제 군사 독재를 타도하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민주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재벌들의 횡포 빈부격차 해소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 건지 과연 재벌 이대로 존속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등한시하는지 뭐 이러면서 사회정의 구현 이런 전부 목소리에 뒤섞여 가지고 우리 사회 계층 간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이게 주사파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런 목소리를 내겠다 우리 사회 내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진보 세력 안으로 이제 위장 침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프레임을 갖다 씌우냐 하면은 자 우리 진보 좌파 반미한다. 그 다음에 남북 대결 반드시 종식시킨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지향한다. 뭐 이런 그 정치 공식을 이제 선점을 했고 그러면서 자 우리 반대쪽에 있는 보수우파 얘들은 친미고 그 다음에 남북 대결을 지속하면서 전쟁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이제 호정광들이다. 이런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자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 이 우파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시장 경제 체제 자 이것은 완전히 그 재벌 체제고 정경 유착 체제고 그러면서 온갖 약탈과 약육강식 뭐 이런 것들이 판치는 그런 체제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다.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반드시 재벌은 이제 해체돼야 된다. 그리고 재벌 기업들을 그 사회하고 그다음에 기관산업, 은행 뭐 이런 것들은 다시 재국유를 하든지 그러면서 부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증세를 하고 누진 세제를 강화를 해서 이제 복지 재원을 확충을 하고 그리고 무상주택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의료 이런 것들을 전면 실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현재 주사파가 자 진보 좌파라는 그런 어떤 이런 진보 세력이라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자 현재 지금 현재 이런 목소리에 목말라 있는 그런 그 민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던지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80년 중반 주사파는 이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좌파가 주도하는 그런 시민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여러 개 지금 아래 보는 이런 그 시민단체들을 전부 이제 시민단체들에 이제 들어가서 핵심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종북 좌파 주사파의 그 친위대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한총련, 언론노련, 전농, 범민연, 통일연대, 민중연대, 진보연대 뭐 이런 그 단체들이다. 이런 시민단체들이 자 이런 그 기관들이 전부 이제 우리 사회 대한민국 내에서 반미 그다음에 반정부 뭐 이런 투쟁을 여태까지 전개해 왔었다 그런 얘기. 자, 이와 같은 그 종북 좌파 주사파들은 그 외에도 이제 학계나 정관계, 법조계, 언론, 종교계 등 사회 각계 계층에 진출해서 지금 현재는 약 한 30만에서 40만 명 모든 추종자들을 포함할 때 대한민국 내에 이제 3, 40만 명이 자 이와 같은 그 종북 좌파 세력들이다. 그러면서 한국 내 최대 반미 세력들이고 친북 세력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11 그 당시 총선 이래로 자 종북 이 지향 그 종북 좌파 정치인들이 자 국회에 진출을 했다. 그 얘기고. 자, 그래서 종북 좌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역사적으로 70년대 얘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이제 대학가에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정치권에 진입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권 속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청와대까지 장악하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내 종북 좌파 주사파 그 이제 핵심 그 규모들을 보면은 약 한 4, 5만 명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내에 약 한 30% 정도는 태생적으로 자 친북 성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우리 저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북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어떤 친북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다. 예컨대 이제 천안함이 이게 반드시 북한 기뢰에 의한 폭침이다. 이런 이제 그 전부 다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 소행을 이제 못 믿는다 하는 사람이 약 한 30%나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 먼저 그러면 자 이제 제일 먼저 그 전교조 활동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전교조는 민주노총, 민노총 그 산하교원노동조합이고 89년도에 발족을 했다. 그 당시에는 참교육하자 이와 같은 그 기치를 내걸면서 촌지 없애기, 찬조금 안 받기, 그다음에 부정부패 근절하자. 자 이러면서 초창기 아주 신선한 바람을 학부모들한테 불러일으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 민족, 민주, 인간화 이 그 세 개의 그 가치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초중고 학생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법의 노조로 있다가 1999년 합법화 이후에 정치 이념적인 활동에 이제 몰두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 초중고 교원 가운데 한 반 정도는 이제 무슨 뭐 이런
단체 소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총이나 전교자 이런데 소속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 교사 한 절반 가까이 가운데 3분의 1이 이제 전교조다. 그래서 약 한 15% 6만 명 정도가 이제 전교조인데 지금 현재는 저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3분의 2 정도는 이제 교총에 가입해 있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이 법에 노조 이것이 위법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전교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을 하고 여태까지 해직 교원들을 전부 다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권 출신들이 이제 전교조 핵심 지도부에 완전히 포진이 돼 있으면서 이제 좌파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을 이제 완전히 자경화 이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정치 활동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그런 정치 활동에 전부 동원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치산 추모제. 학생들이 왜 여기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광우병 옛날 촛불 폭동이나 미군 기지 이전 반대 이와 같은 활동에 정치 활동에 학생들을 동원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들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민노총 가입을 해라. 그러면서 기업은 우리의 타도 대상이고 그 다음에 대학 가는 학생들 상대로 해서는 너들은 반드시 한총련에 가입해라 해서 이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 주장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시위에 참여하면서 정부를 타도한 그 당시 이제 보수 우익 정부를 이제 타도하는 그런데 앞장서달라 이제 이런 주문을 여태까지 전교들이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노총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95년도 11월 달에 창립을 했고 97년부터 이제 합법화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20년 당시 이제 회원수를 보면 131만 명 가까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산하 조직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이 민노총이 이제 포진을 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 운수, 공무원, 무슨 교수, 금속, 대학, 보건의료, 사무금융, 서비스 산업, 언론, 여성, 정교조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산하 조직에 전부 이제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이 민노총의 이제 자본주의 인식을 보면은 자본주의 이건 엉터리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새로운 경제 제도로 이제 대체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하다 보면 이제 황금 만능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자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주의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자본주의 계속 하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민노총의 정치 활동을 보면은 조국 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이제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이제 강령으로 삼고 그다음에 4대 정치적 과제에서 국보법 철폐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방식 실현, 이와 같은 과제들을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투쟁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통일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통일에 반대하고 있는 수구 이 냉정 꼴통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분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이것은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고 반전평화운동을 이제 전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총괄적으로 그럼 과연 전북 좌파들의 대북 인식 보면은 광복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 지금 정통성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다. 그 다음에 북한 지금 현재 독재 정권이고 김씨왕과 이제 70년 이상 계속 왕조 체제 국가를 지금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데 조선 노동당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해서는 일체 입 닫고 침묵하거나 아니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호하거나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 많은 남한에 대한 프로보케이션
자, 위협,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북한은 통일 대상이다, 같은 민족이다,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고, 그러면서 무조건 그 닥치고 통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 지상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북 좌파다. 그 다음에 한반도가 평화나 안보 문제, 이건 별 관심 없고, 통일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문제 계속 무슨 이 안보 얘기를 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대해서는 아주 원천적으로 그 알레르기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옛날에 그 군부 정권 때 맨날 우리 탄압하려고 너희들이 이제 수시로 그 써먹었던 카드가 바로 안보 카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런 과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안보 얘기에 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같은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땅굴이나 무슨 6.25 남침 이런 것도 부정을 하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북침설, 우리가 먼저 걸었다, 이제 그런 주장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종북 좌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어려운 거 다 안다, 얘들은 그러나 언젠가 이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그 개혁 개방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결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류 협력을 무조건 지지하고 있는 것이 종북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문제, 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훨씬 더 인권이나 자유 이런 가치보다 민족이란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그 우파 보수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비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그런 수구 골통 세력들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 좌파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그 공사나 책 등을 보면은, 자, 이제 같은 얘기인데 반민족 행위를 했었고, 자, 보시다시피 이제 주체사상이나 이런 이런 전부 침묵하면서, 그 다음에 반국가 행위, 자, 이런 것들을 전부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적 행위, 그러니까 천안함 그 북한 그 폭침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부정하면서 그런 이적 행위를 여태까지 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그 종북 좌파가 계속 우리 사회에서 침투하고 확장되고 그런 어떤 그 숙주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였다, 이렇게 노무현 정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노무현이가 앞장을 섰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노당, 민노총, 정교조 이와 같은 그 불법 활동을 이제 방조한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였다. 그래서 노무현은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이 서해 북방에서 NLL, 이건 자, 우리 영토선이 아니고 해상 그 경계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토선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고, 그 다음에 북핵 그 위협론, 자, 이제 북한이 이제 북핵 위협론 계속 무슨 핵 개발하고 그 여러 가지 핵 개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 이거 위험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같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용산 미군기지, 이건 침략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7일, 2007년 10월 달에 그 평양을 갔는데, 그 당시에 평양 가는 노무현한테 반드시 핵 문제를 얘기를 하라. 왜냐하면 2000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북한, 강 노무현은, 야, 내가 지금 이 문제 얘기하면은 이제 싸우란 얘기 아니냐, 못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자, 그래서 하도 그 국민들이 지금 유권자들이 자, 노무현 정부에 학을 띠고, 자, 김대중, 노무현 이 종북 정권에 대해서 학을 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진영에 서 있던 이제 이명박에 대해서 전부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명박은 또 현재 종북 척결에 이것도 등한시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중도 실용주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중도 실용주의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그 당시 그 MB도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그 사회 구조가 이제 패러다임이 이쪽 그 종북 좌파, 진보 좌파, 이런 보수 우파, 이렇게 양 진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 가운데
미들 그라운드에 쓰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념 논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나 진보나 뭐 이런 거 그 가운데 선을 긋겠다 이제 이렇게 그 나이브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보 좌파 속에는 종북 좌파 대한민국을 공산적화 시키려고 하는 종북 좌파가 다리를 틀고 앉아 있는데 MB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북 좌파 척결을 이제 여기 등한시했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북 좌파들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절대로 그 공산주의자고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이제 그런 거를 어떤 형태로 감춰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저 유로 가봐라 너들 저 사회민주당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민주당과 같은 그런 성격의 정당이다. 그런 부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DJ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무슨 좌파가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들고 뛰는데, 길길이 뛰는데 그건 틀렸다. 그러면서 영국 가면 노동당이 있고, 독일 가면 그 SPD 3인당이 있고, 그 프랑스의 그 사회당이 있다. 이 전부 좌파당인데, 우리처럼. 그러나 전부 그 다 정권도 장악하고 국정을 다 수행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DJ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공산 사회주의 이념 뭐 그런 걸 절대로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 부인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진보 가치를 계속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민주 세력이다 이런 거를 이제 자처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내 그 종북 좌파들은 제가 볼 때 그 유럽의 사회민주당, 이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색깔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독일의 그 국가 정체성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자, 서독에 가면 3인당인 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 이런 게 있다.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소ци알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이다 그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당시 얘기가 이제 설명 다 드린 건데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자 동독에 가면은 이제 사회주의 통일당이라는 게 이제 동독 공산당. 이거는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이다 해서 자, 이건 Sozialistisch 하면은 이건 사회주의적 뭐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사회적이란 개념과 사회주의적 이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구에 있는 모든 정당들은 전부 이 앞에 나와 있는 사회적이란 그런 개념과 얽혀 있는 정당이고 그러나 그 당시에 동구 진영에 있던 사회주의 하는 모든 그 공산당들 얘들은 전부 소셜리스트, 소셜리스트 이 사회주의적 그런 정당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거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소ци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남한테 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그 보듬기 위해서 자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 사회적 약자는 없는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안전망을 어떻게 칠 건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정당이 바로 사회적 기능을 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 말이죠. 이런 국가가 사회적 기능을 갖춘 그런 국가가 이제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그런 국가, 자, 사회적 그런 국가다, 기능을 하는 국가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나, 소셜리스트가 사회주의적 하는 거는 이제 공산당 이념 가운데, 자, 이게 지금 공산주의 가기 그 전에 중간 단계가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사회주의를 하는 그런 당이다.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당들은, 이런 국가들은, 자, 이제 뭐를 이제 전부, 하냐 하면은, 공장이나 은행이나 농토 이런 것들을 전부 국가가 소유하고 이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경제는 자 일반 그 서구 일반 그 국가에서는 전부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자 여기 사회주의 국가들 대해서는 얘들은 이제 시장 대신에 국가가 모든 걸 계획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을 갖춘 나라를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동독과 구소련과 지금 현재 북한이 전부 사회주의를 하는
추구하는 그런 국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종북 좌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지 결코 우리 서구 이런 일반 유럽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기능을 갖춘 그런 정당 그와 같은 사회적 기능을 갖춘 그런 정치인들 집단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이거를 이제 괜히 본색이 드러나는 게 지금 두려워서 이런 것들을 이런 각종 이런 것들을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 법무장관 조국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민주주의자이면서 나는 사회주의자다. 사회주의자라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 전부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조국 해가지고 사회주의자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어요. 사회주의자. 자,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유럽 사회 민주당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들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이제 보수하고 진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IMF 그 위기 이후에 이념 대결이 아까 얘기대로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 그런 갈등 뒤섞여가지고 우리 완전히 사회 양극화 이런 것들을 이제 첨예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이런 얘기. 그 당시에 IMF 그 위기 이후에 자 이제 우리 사회가 90%가 전부 하류 인생이고 10%만이 인류 인생이다. 완전히 양분이 됐다 그 당시에.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은 완전히 그 당시에 해체가 됐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20대 30대 지금 현재는 약 50대 정도가 되겠는데 자 그 당시에 살았던 경험했던 IMF를 경험했던 그 젊은 청년들은 자 졸업 이후에도 취업이 이제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직장인들이 평생 일해봐야 직장만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에 현실 정치나 이제 경제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런 패러다임에서 그야말로 절망하는 그런 세대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완전히 분노와 절망 이런 것들이 이제 커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진영에 있는 10%의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 여기 대해서 불신이 엄청났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대다수의 많은 젊은 사람들의 절망과 불신이 당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비치는 정부는 얘들은 지금 현재 10%를 위한 정부지 우리를 위한 정부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법이나 제도나 관행이나 질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탐욕스러운 자들을 위한 무기고 이제 통제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이제 전부 보면은 자, 이제 무슨 이제 청문회 할 때 전부 다 드러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신문 보면은 전부 위장 전입을 했든지, 부동산 투기를 했든지,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개발 정보를 전부 사전에 지들끼리 빼서 어느 지역 가서 이제 전부 땅 사고 부동산 투기해서 배불리고 탈세하든지, 그 다음에 전부 군 면제, 이제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논문 표절, 다운 계약서, 이런 것들이 전부 청문회 하면 나오는 아주 단골 메뉴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재벌들도 보면은 완전히 그냥 중소기업들 문어발식으로 전부 M&A 하면서 전부 다, 퓨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부 집어삼키고, 그러면서 무한정한 탐욕, 이런 시각에서 이제 전부 보게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IMF 이후에.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사회 지도층, 고위층들, 이런 사람들의 도덕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이제 그런, 비판을 그 당시에 이제, 90%로부터 이제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좌파 진영은 사회정의, 내가 90% 너희들의 아픈,
그 다음에 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제 토해내겠다 이러면서 자 이제 이른바 그 사회정의를 선점을 하면서 자 졸지에 이제 진보 세력으로 둔각을 하면서 이 진보 세력 안으로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종북 좌파가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순수 진보, 순수 좌파 세력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자, 여기에 이제 고전적인 이런 세력들 속으로 이제 몰래 이렇게 돼서 다리를 틀고 종북 좌파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IMF에 특히 이제 이런 그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그 당시 대다수 국민영혼들, 아까 얘기대로 제발 나라가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 제발 나라가 기회도 우리한테 공평하게 주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다. 이제 그런 대다수의 그 국민들의 염원, 이런 것들을 이제 좌파 진영에서 우리가 내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의 공정한 경쟁, 일한 만큼 보수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그런 사회로 발전하고 뭐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전부 염원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 틈바구니를 서서히 종북 좌파가 끼어들고 있었는데, 그러나 갑자기 이제 2016년 박근혜 그 탄핵 시에 이제 전부 그 몇몇 그 민간인들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이 됐다 뭐 이런 그 사례들이 이제 그 알려지게 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러냐 하면서 이제 촛불 세력들이 그 길거리로 나오고 젊은 세력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그러면서 나와서는 전부 한결같이 자 반대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수구, 보수, 우파, 기득권 이런 세력들을 완전히 통째로 전부 몰아서 한통 속으로 몰아서 수구꼴통 완전히 그야말로 비판하게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좌파 진영은 자, 우리는 90%의 그 어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정의의 사도들이다. 이런 이제 완전히 모자를 쓰면서 이제 계속 국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고 그리고 사회정의를 강조하면서 자 우리 좌파 진영의 단결을 도모하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진보 좌파 세력 그 속으로 깊숙이 종북 좌파가 들어서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한국 사회 사회 갈등 양상 관련해서 패러다임 보면은 자, 이제 좌우 그 이념들을 맨날 좌우 얘기만 하다가 이제 지금부터는 완전히 보수는 우파, 보수 우파, 진보는 좌파, 진보 좌파. 이와 같은 두 개의 아주 패러다임으로 두 개의 축으로 이것을 완전히 도시로 만들어서 일반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두 진영의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편입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편가르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역적인 갈등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 완전히 섞여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이념과 보수 진보 이슈 이런 것들이 전부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념 문제 이거는 이제 좌우 우파하고 그다음에 종북 좌파 간의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사회적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는 이제 근대화로 야기되는 어떤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이 정치 발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어떤 민주화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보수 진보 간의 문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서로 아울려서 완전히 뒤섞여 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이제 진보 좌파 자, 이 특징을 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자 이제 완전히 이 그림 속에서 보시다시피 자 진보 좌파 이 순수 진보 진영 파란 색깔에 그 사이에 이제 빨간색의 이제 종북 좌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이 파란 색깔에 있던 어떤 오리지널 세력들 진보 세력들 순수한 진보 세력들
합리적인 진보 세력들, 합리적인 좌파 세력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현재 진보 좌파 이거 하나의 틀로 전부 대부분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도매금으로 이제 종북 좌파와 이제 동일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수 진보의 그 개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탈색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보하면은 이제 부르짖는 가치가 무슨 뭐 인권 문제나 아니면은 반전 문제나 반핵 문제나 이제 서구에서는 전부 그렇게 하는데, 자 이와 같은 그 가치는 전혀 내지를 못하고 왜? 이 진보 좌파 진영에 완전히 그 비록 세력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훨씬 영향을 발휘하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것을 지금 몰아가는 것이 종북 좌파이기 때문에, 자 종북 좌파에 의해서 이제 북한 주민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 못하고 북한 핵무장하고 지금 6번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도 일체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반미 친북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저 상대 저 북한 진영에 대해서 인권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도 얘기를 못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순수 진보 주의자들의 어떤 이런 그 이념 성향하고는 맞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 정치 패턴하고는 맞지 않는 거다. 이제 그런, 이제 한국만의 이건 완전히 기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그 진보 좌파들은 이제 상대 진영의 그 보수 우파 진영을 보고 얘들은 아까 얘기대로 친미 반북으로 이제 완전히 동일시하고 그 비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북 좌파가 이제 진입함으로 해서 이 점점 더 이제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그러면서 빨갱이 논쟁은 계속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종북 진보 좌파 이 결합 세력들은 자 이제 보수 비판을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자 얘들은 이제 기득권 세력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고, 자 얘들은 뭐 겉으로는 항상 자유민주주의 안보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돌아서서 실상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은 돌아서서는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그들만의 그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게 이제 몰두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처럼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유시장경제의 어떤 과실만 따가지 전혀 사회적 약자나 소외자에 대한 이런 정의감도 없고, 그다음에 사회정의 이런 거는 아예 머리에 없는 그런 이익 집단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자 한쪽으로는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얘기지만 돌아서서는 딴짓하는 완전히 그런 그 저 수구 꼴통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진보 좌파는 보수 우파한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전국 진보 좌파가 그래 지금 드디어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대한민국을 이제 공산화 추세로 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종북 좌파는 이제 완전히 산부, 행정, 무슨 뭐 저 입법 사법 다 장악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언론, 노조 이거 전부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칠 게 없어요. 이제 공산화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 4.15 그 부정선거, 자, 이거를 그 획책을 하면서 이제 180석 그 의석도 만들어 놨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이제 독재나 이런 악법 이런 것들을 계속 양산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개념과 맞지 않는 그 토지공 개념이나 그 다음에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그런 노력 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그 아주 프렌들리 하면서 중국의 어떤 패권 동맹 여기에 끼어볼까 하고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면서 한미 그 동맹 이거를 이제 위태롭게 하고, 이런 의미에서 정용진 씨가 이제 그 멸공, 이 상황에서 지금 멸공, 자, 이 두 단어를, 저 두 글자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던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정용진 씨는 굉장히 그 시적절하게 이 문제를 지금 제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지금 현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제대로 지금 꿰뚫고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대다수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요 가운데 빨간 색깔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좌파 보수 우파 하면 진보 좌파는 그런 거 하보다 나는 정의를 부르짖고 나는 공정을 부르짖고 내가 뭐 잘못됐는데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그러나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 빨간 색깔이 요렇게 들어와 있으면서 자 현재 이 정복 활동을 하면서 청와대까지 장악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간다 하는 거를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정용진 씨는 이 빨간 색깔을 본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이 빨간 색깔을 보고 진보 좌파 문제 있다 이게 순수 진보 순수 좌파가 아니다. 여기에는 종북 좌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솎아내야 되겠다. 다시 원상태로. 다시 원상태로 솎아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멸공이란 단어를 꺼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거는, 자, 이렇게 해야만이 순수하게 정의를 부르짖고 순수하게 공정을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 제가 자신이 없는데, 자,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그 부인인 김건희 씨가, 근데 무슨 누구하고 통화를 오래 해서 이거를 지금 내일 모레 무슨 MBC를 통해서 자, 발표를 한다 이런데, 자, 일부 알려진 그 얘기에 따르면은, 자, 우리 남편은 좌파다. 원래는 좌파다. 우리 좌파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볼 때 만약 윤석열 씨가 좌파다. 그러면 2016년도에 박근혜 그 당시 탄핵 당시에 자, 담당 검사로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을 이제 때리고 자, 그런 걸 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나라냐? 왜 국정을 이런 식으로 농단하냐? 그 다음에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막 이런 그 가치에서 예컨대 순수한 그 촛불 세력들이 부르짖었던 그런 그 가치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촛불 세력들을 좌파 세력이라고 만약 김건희 씨가 인정을 했다 하면은 우리 남편은 좌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 종북 좌파가 여기 진보 좌파에 들어와 있는 촛불 세력에 들어와 있는 걸 못 본 상태에서 자, 머릿속에 막연하게 좌파다 이렇게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윤석열 후보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거를, 정확하게 그 구분을 안 하고, 근데, 무슨 공정가치 얘기하고, 법치주의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6년도에는 그런 그 가치가 훼손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측면에서만 계속 강조를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자, 반대 진영에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용진 씨의 이 멸공 이 화두는 대단히 그 시적절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그 메시지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라파 이제 서구에서는 정치 신념이나 political belief 자, 이거 보수 진보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 진보좌파 보수파 이 문제 패러다임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 거냐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이 태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제 서구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서냉전 끝났기 때문에 이념 논쟁 이거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완전히 백전백패다. 완전히 이거는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89년, 90년도에 이제 동서냉전이 와야 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말이죠. 완전히 이제 그 계획경제 시스템 이것이 이제 작동을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이제 전부 사라졌다. 이미 실패다. 입증이 되대. 소련 동구 진영 전부 와야 됐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전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진보하고 그 보수의 개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새 양 날개가 있듯이 이제 우리 이 보수와 진보, 이건 같이 가는 것이 맞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행복을 지하는 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맞다 이 말이죠. 가치 대결이다. 생무지향하는 그런 가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진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시기에 존재하는 어떤 기존의 existing 체제를 그 변화를 이제 추구하는 거다.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라고 하는 social reform, 사회적 어떤 개혁, 그런 얘기죠. political movement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ordinary people. 해서 어떤 이런 정치적인 변화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support, 지원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 이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한 어떤 정치 무브먼트다. 그러니까 진보.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변혁이 필요하다.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리폼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그룹이 바로 프로그레시브, 이 진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진보 진영, 특히 그 서구에서는 아까 말씀 잠깐 드린 대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반전, 반핵, 이런 가치를 이제 선점해서 계속 정치 활동을 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전, 반핵. 이거는 옛날에 이제 서독 같은 경우를 잠깐 예를 들면은 80년대 중반에 그 당시 이제 평화운동, 그러니까 프리덤 스피비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76년도에 그 당시 소련이 이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SS-20 중거리 핵미사를 배비를 했고, 여기 대해서 나토가 우리도, 너희들 핵, 우리도 핵무기 해서, 79년 12월 12일 날 이제 나토, 도펠베슐루스 듀얼 디시전에서, 이 토마 크루즈 미술, 그 다음 프로싱2, 이 같은 중거리 핵무기를 이제 서독하고 이 서구 진영이 좀 배비를 했을 때, 서독에 이제 이런 핵무기가 배비되니까 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녹색당이나 뭐 이렇게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그런 정당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그 반전 반핵 막 이런 것들 운동들을 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보수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그 사회 유지를 위해서 이게 전통, 트라디션, 그 다음에 개인의 그 어떤 이해, 이런 것, 인디비주얼도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그럼 만약에 지금 진보 진영에서 이 사회 변화, 소셜 리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거 보면 좀 천천히 끄자. 천천히. 한 발 이제 나가면서 해결하자. 이게 뭐 단순간에 팍팍 이렇게 방향을 틀거나 이러질 않고,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런 거 선호를 하고, 프리 마켓,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개인을 그 보호를 위해서 예컨대, 이제 마약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개인 보호를 위해서 마약법을 우리 반드시 제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인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이런 마약법을 제정한다든지 뭐 이런 그 조치를 취할 경우 이거는 이제 컨서바티브한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요즘은 이제 진보라는 그런 얘기는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온 것이, libertarians 이래가지고 libertarian에서 자유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양 분야이거나 political 분야, economic 분야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지 마라. 제발 좀 자유롭게 모든 게 흘러가도록 좀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이런 personal, economic freedom 이런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 권장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당 같은 게 이제 FDP 독일 같은 경우에 자민당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그 정책 노선을 이제 펴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여튼 이쪽에서는 계속 어떤 이런 자유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이런 패러다임이 맞는 건지,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제 태제는,
자, 이 합리적인 좌파, 요 좌측에 있는 이제 진보적인 합리적인 좌파 세력이 들어있는데, 합리적인 좌파, 그 다음에 종북 좌파 진영, 요거는 지금 현재 색깔상으로도 이게 언밸런스 돼 있고, 반드시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좌파들은 제발 지금 현재 이 종북 좌파와 결별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이 합리적 좌파라고 하는 한국의 그 합리적 좌파 진영은 자, 유럽에 보면은 이제 사민주의자들, 아까 그 SPD 사민주의자들하고 이 주장하는 그런 그 컨셉들하고 이제 좀 비슷하다, 이제 그 노선이 비슷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사회 정의 문제, 평등, 그다음에 공정한 사회 문제, 국가가 이제 복지하고 분배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런 측면에서 합리적 좌파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불평등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우려, 뭐 이런 것들을 합리적 좌파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지,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을 하지, 뭐 이런 문제, 자유, 평등, 참여, 민주주의, 공정한 분배, 이런 문제 강조하는 거. 자, 이건 전부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나 종북 좌파, 이 빨리 결별하라. 종북 좌파, 이거는 척결 대상이다. 이거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땅에 존속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한반도 이 분단 상태에서, 자, 이게 우파하고 지금 종북 좌파 대결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우파같이 이거는 반드시 고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북 좌파 청산 없이는 우리 국민통합이나 선진화, 그리고 통일, 북한 인권 문제,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종북하고 진보 도식. 자, 이게 종북이 진보다, 이런 마스크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 사회에 팽배하면서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될 경우에 이 진보하고 순수 이 보수, 이 전부 다 전부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북하고 친북, 이거는 순수 진보 세력의 발전에 어떤 이런 걸림돌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진보 세력이 자, 종북이 가자고 해서 함께 같은 길을 갔다, 예컨대.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추종을 한다, 예컨대. 아니면은 무슨 뭐 좀 눈에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종북 세력들을 비호한다, 예컨대. 이럴 경우에 그 말로는 진보 세력의, 순수 진보 세력의 말로는 완전히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요 좌측에 보는 그림에서, 자, 현재 이 종북 좌파 숫자보다 이 합리적인 진보 이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진보 좌파, 이 파란색 진보 좌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광화문에 나왔던 촛불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일부가 종북 좌파 빨간색의 이 종북 좌파 민노총 뭐 이런 종북 좌파들이 있다고 생각해. 숫자는 그러나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영향력은 이 파란색보다 이 빨간색 종북 좌파가 훨씬 더 크다. 그러면서 얘들은 아까 얘기대로 계속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를 쓰냐면 빨간 마스크를 안 쓰고 이 파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 파란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는 진보고 우리는 그야말로 좀 정의파다, 이런 이제 그런 광대 놀이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리적인 진보 좌파 세력들은 종북 좌파하고는 반드시 결별하라, 이 주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파 진영 또 보게 되면, 우파 진영이 이게 보수 진영이다, 이제 보수 우파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우파하고 보수하고는 전부 또 같은 뿌리인가, 같은 이 그룹인가, 이제 보수 우파 세력이 노란 거 이건 전부 다 같은 전부 박스 속에 다 넣어도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지금 태제를 지금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가치를 이제 주장한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보수다, 우파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전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동명이는 100% 우파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특히 분단된 대한민국은 분단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종북 좌파,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 이런 거는 요만큼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동명이다. 그런데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 사회적 여러 사안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진보적인 그런 그 입장을 우리가 취합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김동명이가 이제 정치 분야 예컨대 무슨 통일 분야, 안보 분야, 외교 분야 이런 데서는 우파 가치를 계속 주장을 하고 그 외에 무슨 경제 분야나 사회 분야나 이 노동 분야나 복지 분야나 이런 데서는 뭔가 진보적 이 진영의 입장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예컨대 왜 9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전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젊은 세력들의 어떤 이런 그 아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 그럼 김동명이 나이로 보면 전부 보수파 맞는데 그럼 제가 순수 어떤 이런 보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도매금으로 저는 길거리에 나가면 완전 수국골통 그런 그 취급을 받는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이제 회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모든 거를 하나의 잣대로 이렇게 전부 이게 재단을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어떤 이런 불필요한 논쟁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이게 좌우 논쟁 이거는 이념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무슨 경제 이런 분야에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거를 디스커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수냐 진보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그때 전부 싸잡아 가지고 얽혀 있으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체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정용진 씨나 김동명이는 지금 빨간 색깔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저거를 지금 빨리 솎아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안 보고 왜 또 빨갱이 타령하느냐. 요새 무슨 놈의 빨갱이가 있느냐.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빨갱이냐. 근데 제 눈에는 저 빨간 색깔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눈에 또 보수우파 진영에서 보면은 빨간 종북 좌파 세력들이 보인다. 청와대에 있는 것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광화문에서 무슨 김일성 만세 하면은 이거는 박원순이 같은 경우 이거는 무슨 표현의 자유다 해가지고 처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정영진 씨 같이 무슨 멸공했는데 왜 부들부들 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요 그림에서 지금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 노란 색깔은 진짜 맞는 얘기 했다 해가지고 좀 환호하고 진보 좌파 세력들도 순수 사람들은 맞아 우리 사회를 그래도 역시 공산주의는 우리가 인정이 안 되지 허용이 안 되지 이럴 건데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은 요 빨간 색깔 이 사람들 진짜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난 게 두려운 사람들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멸공하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솎아내려고 하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이건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디스커션 테마인데 그런데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토의 자체를 식상해하고 지겹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겹더라도 24시간 48시간 무슨 어느 종편 방송 하나에서 그야말로 찬반 톤으로 하면서 완전히 이 문제를 클리어 시켜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바로 바람직한 통일 한국을 향한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념이나 안보 문제, 그 국가 정체성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이게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MB처럼 나는 중도다. 예컨대 자, 요 그림에서 요쪽도 아니고 요쪽도 아니고 왜 식상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요 가운데 서 있다. 가운데 있으면서 뭐 어떤 때 따라서는 자, 자유민주주의 중요하지.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하면서 또 통일 얘기하면 통일도 중요하지. 북한은 동포인데 동포도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요 가운데 서 있겠다. 그런 얘기. 중도, 나는 중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념 논의를 빼고 좌파와 보수 우파를 아우른다 하면은 대단히 좋은 그 입장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요 바운다리 안에는 좌측에 있는 저 원 속에는 요와 같이 빨간 색깔의 정북 좌파가 있는데, 이거를 끼워 놓고 우리가 전부 모른 척하면서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이게 그러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멸공을 지금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얘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제 우파하고 합리적인 좌파하고 이 보수하고 진보 세력들, 이거는 전부 한 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수 우파만 한 편이 아니고 합리적인 좌파, 합리적인 진보 세력들은 전부 한데 뭉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전부 건전한 그런 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촛불 세력들의 그 어떤 이런 합리적인 좌파들, 촛불 세력의 합리적인 진보 세력들, 이거는 전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그런 대상이다, 그런 주장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정체성, 이념, 안보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동일해야 돼.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대안이 아니고 사회주의는 대안이 아닌 게 역사적으로 이미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하면서 미국 편에 서서 지금 이제 우리 국익을 계속 넓혀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전부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보 좌파나 합리적인 진보 세력들은 종북 좌파하고 단호히 결별을 하라, 이제 그런 얘기. 또 종북 좌파들은 자, 척결 대상이라고 했는데, 자, 왜냐면 이제 우리의 그 민주주의 체제나 우리 헌법 같이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통성 너희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척결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자, 이 사람들의 전부 목을 딸 수가 없고, 이 사람들 전부 속가서 전부 무슨 동해바다에 쳐넣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대로 24시간 48시간 앞으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어떤 이런 무슨 기회가 된다면은 치열하게 이게 종북 좌파와 어떤 이런 이념 논쟁을 하면서 완전히 이 이념 논쟁에서 우리가 이들을 이제 설득을 설복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전향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사회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북한은 우리 동족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통일 대상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근데 통일 지역, 지금 현재 76년째 분단인데,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했는데 계속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는 것이 한반도 현실이고, 그러면 그 주된 원인은 지금 현재 76년째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왕조 국가에서 기인한다, 이런 태제에 대해서 지금 종북 좌파들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샤인 팔러스 김대중, 무슨 포용정책 노무현, 이런 것들 전부 다 했는데도, 그렇게 퍼주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퍼주려고 했는데도 안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 이런 그 분단 과정에서부터,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냉전 체제 문제, 우리가 지금 평화, 종전선언, 여러 개, 이런 그 평화 체제 구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통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김씨왕과 집시의 독재 체제 문제, 그 다음에 코아그로파 북한 주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대할까 이런 문제.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또 아직도 헷갈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명 정치인들도, 야, 북한!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주적이면서도 그 말도 맞고 우리의 동족 우리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는 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예컨대 북한의 그 코아그룹은 100% 이거는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노동당 주적 예컨대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주적 예컨대 김씨왕가 주적. 자, 이 코아그룹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정통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주적이고 이것은 반드시 속아내야 되고 우리가 그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2천만 중에 다 빼고 나서 2,300만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그런 동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이중성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한 단어로 북한은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북한은 동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50점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전부 어떤 이런 어떤 그 이퀄리브리엄 그 가운데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우리가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보 환경이나 통일 여건이나 또 북한의 그 핵개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과연 통일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 이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종북 좌파 세력들하고 지금 이제 논쟁을 벌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과연 누가 맞는지 대한민국 그 통일 한국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 이와 같은 그 노력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향을 만약 거부하거나 하면은 과감하게 속출해서 이제 전부 의법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같이 갈 수는 없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종북 좌파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논쟁을 벌인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그 사회 경제적인 그런 그 현상들 젊은 세대들이 그 취업난 예컨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약자들의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벌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그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자 그러나 과연 사회적 그 책임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양보할 점은 없는지 이런 문제 관련해서 자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 얘기대로 자 뭔가 이 경제사회 노동 복지 분야에서는 뭔가 그래도 조금 그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니고 다음 이제 독일 모델로부터 우리가 국가 형성 관련해서 어떤 그 교훈을 찾을까 여기 관련해서 이제 그 경제 민주화 아니면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뭔가 보수 진보의 조화로 발전을 위해서 예컨대 지금 현재 어느 일정 부분은 저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이와 같은 그 시장의 역기능 예컨대 어떤 이런 무슨 재벌들의 어떤 이런 좀 반사회적인 그런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통일 외교 분야, 안보 분야, 이념 분야 이런 데서는 100% 우리 기존의 그 우파 가치 이거를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수 우파 진영에 속해 있고 또 기득권 세력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 제 스스로를 이제 제 스스로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김동명 스스로가 이제 통렬한 그 성철과 그 반성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성공 후사다. 그러니까 먼저 개인 이익보다는 이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 4대 의무 이거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보수 우파 진영, 자, 이 여기를 전부 명심해야 되겠다. 자, 천안함 폭침 대책 회의를 하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안보 수장들이 모여서 하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자, 지금 현재 이런 측면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이 사회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이 자, 반성하기를 이제 바라고 앞으로 예컨대 이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국민 4대 의무 이런 데서 이제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제 자생적으로 공산주의자로 전락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 나 혼자 우리 보수 우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특히 대통령제에서 심한데, 자, 이긴 승자들이 전부 다 이제 독식한다. 그러면서 이제 반성도 안 하고, 무슨 이기고 다 보자.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세도 아까 얘기대로 자 우파 같이 이거를 이제 전부 하고 정영진 씨가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진 멸공 이거는 자 공산주의 추종 세력들만 이제 경멸하자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가로서 대단히 여러 가지 무슨 이마트나 또 스타벅스나 이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왜 거기 지금 현재 불매운동이 나온지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거 전부 다 종북 좌파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 대단한 용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이 주제 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보수나 진보, 이게 전부 우파 세력, 이게 전부 지금 현재 우리가 뭉쳐서 하나의 이런 바스켓 속으로 전부 들어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한국, 아까 얘기대로 다시 한번, 자, 자유민주 시장경제 완전히 이 토대 위에서, 자,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국가, 이와 같은 가치를 우리가 지금 현재 특히 보수 우파 진영이 경청해야 될 그런 관심을 둬야 될 그런 가치가 바로 정의하고 공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지금 현재 자,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탄핵까지 갔는데 자, 그 분위기 하에서 문재인이가 지금 현재 자, 우리가 정의로운 국가다 이런 가치를 실현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5년간 갔는데 자 지금 와서 들여다 봤더니 5년 뒤에 제 끝날 마당에 보니까 자 문재인은 이 아래에 있는 이런 가치도 전부 다 망가뜨렸고 그 다음에 정의 웃기는 소리 모든 이제 부정부패 무슨 각종 잘못된 모든 그런 부정행위 이런 것들 전부 다 저지른 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평가를 해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를 이제 50점 이거를 50점 할 때 예컨대 자 여기는 50점 따고 이게 무슨 낙제다 해서 자 탄핵을 받았다고 치면은 자 지금 문재인은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자 여기서 빵점 그 다음에 이 법치주의 정의로운 공정국가 이것도 빵점 완전히 빵점 국가를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앞으로 차기 정부는 예컨대 자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는 누구도 훼손시키지 말고 계속 튼튼하게 잘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판을 깔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정의로운 공정한 국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통일 한국으로 한 발 한 발씩 이제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섬, 지난번 말씀드린 독일 통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다 드렸다는 거, 독일 문제 연구소에서 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한반도 안보 통일 여건 관련해서, 여태까지, 제가, 한 내용들,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고 여태까지 한 마지막 18편이 이제 사회적 양극화 해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멸공의 해법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앞으로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관리 어떻게 하는 어떤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리할 건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